안녕하세요. 6월 18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카카오TV, 또 네이버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떤 방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시장 얘기 바로 나눠볼게요. 간밤에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양지수 상승하면서 장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전일 3대 지수 자체가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마감이 됐죠. 다우존스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던 반면에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애플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이 반도체 IT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지만 전기전자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수급의 부재, 수급의 공백 때문에 이제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그래도 그 공백을 다른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혹은 5G 기업들, 전기전자, IT 이쪽에서 이제 반발 매수세 혹은 추세가 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또 이제 수급에 대한 연속성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0.09% 약보합권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다라는 표현이 맞죠. 네,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왔다라는 점은 우리가 고민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은 이 코스닥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업스 같은 게임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제 CJ ENF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 보면 이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매수세에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기는 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섹터별로 테마별로 본다면 앞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가 강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강했으며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움직였던 섹터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 기업들이 정말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음 주도 5G 관련 기업들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미증시부터 우리 시장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오르면서 우리 시장도 똑같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와 전기, 전자 쪽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온 점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셨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와 게임주 또 컨텐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5G 섹터가 가장 좋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흐름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태상 전문가인데요. 김태상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FOMC 회의가 끝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다음 장 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다음 주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컨택 관련주들과 전기전자, 즉 이제 실적이 살아 돌아오는 종목,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물리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기전자를 한번 보면 최근에 이 LG이노텍이라든지, 제가 이제 LG이노텍을 한번 켜놓겠습니다. LG이노텍을 보게 되면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고, 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도 최근에 계속 주가의 상승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지금 애플발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입니다.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이 소비 시즌에 대한 소비 관련주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다음 주에 5G도 5G이지만 애플 관련한 LG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들도 지금은 체크를 해야 된다. 단순히 뭐 반도체 IT,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어차피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산업과 섹터는 이쪽 애플발 소비 이쪽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앞으로 남은 다음 주에 눈여겨볼 섹터와 종목들까지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나 애플발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 LG이노텍과 하이비전 시스템도 지금 흐름이 좋으니까 잘 살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오늘장 이제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월요일에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전문가님께 제가 앞으로 어떤 섹터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5G를 눈여겨보자. 그중에서도 서진 시스템과 이노와이어리스 이 두 종목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부터 쭉 이 종목들 시세를 잘 내고 있어요. 특히나 5G는 진짜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일단 뭐 결국엔 지금 같은 이 순환매 장세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당장 움직이는 종목,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군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게 이 강한 관심을 받는 종목들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10%, 20%, 30%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뭐 주린이 여러분들이 잘못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주가가 뭐 20%, 30% 손실이 좀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 쌍방울 같은 기업이에요. 불과 제가 지난주 혹은 이번 주 월요일 날 하더라도 이러한 기업은 매매를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뭐 바닥권 대비 뭐 100% 올랐죠. 그런데 고점 찍고 나서 벌써 바닥권 대비 고점 대비 40%가 빠지는 뭐 이러한 흐름에서 분명히 뭐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수익을 보신 분들은 극소수일 것이고 거의 다 이제 손실을 보는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서진 시스템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KMW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5G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었을 때만 사셨더라도 뭐 매수 기준으로 거의 10에서 20% 정도는 쉽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10%, 20%, 30% 수익이라면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그리고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침해를 분할 매수를 해서 선침해를 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구두상 말씀드려 보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기관 외국인 개인 통틀어서 개인만 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봤었던 섹터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강한 관심을 받았던 뭐 HMM 이런 종목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전기전자, 전기차, 혹은 5G, 제약 이러한 쪽으로
미리 좀 선침해 관점으로 매수를 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앞으로 투자 방향성을 잡으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지금 같은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는 장세에서는 지금 당장 관심을 받는 종목과 섹터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만큼 또 쌍방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고 하셨고요. 대신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과 섹터를 미리미리 매력적인 가격에 선침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출연하시면서 계속해서 5G 쪽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또 짚어주신 종목들 오늘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으니까요.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나도 선침에 미리미리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정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강했죠.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저는 HLB 급등이 눈에 띄었거든요. 오늘 진영곤 회장이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일단 여러 가지 시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화제가 된 뉴스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그만큼 주가를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주주 환원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는 있는데 단순히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이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바로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본업에 대한 신뢰도를 먼저 주는 것이 저는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 주가 입장에서는 주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이러한 관리보다는 본업, 그죠? 임상 시험에 대한 리보세라닙에 대한 조금 더 안정적인 임상 실험 혹은 더 좋은 결과값을 낼 수 있는 뭐 많은 R&D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먼저 되어야지만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선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재료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본업에서의 빠른 회복, 본업에서의 신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휴젤의 자사주 매입 이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런 본업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급락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점이 아닌지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또 제약바이오 쪽 한 종목 더 살펴보면 휴젤도 어제 오늘 인수설로 굉장히 핫하죠. 신세계가 인수한다는 소문에 어제 이제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공시를 냈는데도 오늘 또 상승을 했어요. 이쪽 부분을 기대감만으로만 오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어제 나온 공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신세계에서는 아니다라고는 했어요. 인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수의 의사를 나타낸 것은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수할 마음이 없다. 그런 것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만약에 못을 박았다면
개파락은 물론이고 장중에 하락폭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세계에서는 관심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인수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 없다라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지금 당장 뭐 진행이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본다면은 그래도 진행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강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휴젤이 오늘은 그래도 좀 밀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보여줬던 상승폭도 굉장히 가팔랐고, 그리고 오늘 악재가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도 조금은 더 시험할 수 있었던 위치에서 안 좋은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밀리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좀 탄탄하게 버텨주면서 향후 누가 이제 휴젤 인수하는 주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남아 있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죠. 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쁜 뉴스가 나올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력이 좋은 기업에서 인수를 한다면 당연히 주가에 기업에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요.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휴재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이 수익을 조금 즐기실 수 있는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타냈던 휴젤의 상승에 대해서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공시를 통해서 인수를 검토 중이지만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부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규 진입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전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또 신세계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제 네이버도 좀 어느 정도 선을 긋는 언급을 했고요. 지금 막바지에서 좀 마찰이 일어난다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네. 오늘 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신세계 어떻게 보시나요? 신세계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저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이 기회다. 만약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 단숨에 이 SSG닷컴이 갖고 있었던 시장 점유율의 거의 한 2배, 3배 이상 되는 점유율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생깁니다. 그런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안 됐다 해서 뭐 신세계 본연의 본업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인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세계는 이마트를 포함해서 많은 지금 이 계열사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제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이마트가 지난 4, 5년 동안 오프라인 매장을 정말 허리띠를 꽉 졸라매서 체질 개선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SSG닷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의 매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베이 인수를 통한 뭐 외형 성장의 그 규모 성장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이베이 인수를 안 했더라도 어차피 신세계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기에 저는 오히려 더 잘 됐다. 네, 오히려 애매하게 인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조정 없이 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기 꺼려지는데 지금처럼 조정이 아예 나올 것이라면 강하게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의 이 관점으로 본다면 애매한 조정보다는 확실한 조정. 어제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은 뭐 손절이라기보다는요,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통한 비중 관리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신세계와 이마트 두 종목 모두 지금 이렇게 눌릴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코리아를 만약에 인수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이마트를 포함해서 많은 계열사들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를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가격에서 또 신규 진입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우리 김태성 전문가의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깔끔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이런 종목들 어떤 타이밍에 진입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해서 전문가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카카오죠. 카카오 정말 보면은 더 오른다고, 더 오를 수가 있다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제부터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시총 3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카카오와 네. 네이버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란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너무 빨리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일단 있어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 뭐 여전히 제가 이 주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인데 과연 움직이지 않았던 주가라면 당연히 매수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2만 원에서 3만 원이었던 가격대에서 지금 15만 원까지 얼마만큼 올라왔냐면요. 뭐 5배인데 거의 뭐 500%에 가까운 상승세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 거의 한 350%에서 400% 수익 났을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얼마만큼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생길 수밖에 없는 저는 위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13만 원, 14만 원에 도달하게 되면 계속해서 수익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말이 무색하게도 지금 뭐 카카오뿐만이 아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지금 모습이라서 카카오는 지금 신규 매수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앞서서 보게 되면요. 이 앞전에서도 이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나왔었던 이 네이버예요. 네,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왔었던 네이버인데 만약에 이번에 고점을 좀 돌파를 한다면 또다시 한번 시세는 나올 확률은 높다. 하지만 손절선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기술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종목이 좋긴 한데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았던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좋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승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에는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상대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좀 흐름상으로는 괜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차트 흐름 살펴주시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 준다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잘 살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이 대응 방법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첫 대외 메시지를 이제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쪽 섹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 섹터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통 메신저에 오신 분들에게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있어요. 바로 아난티라는 종목하고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러한 기업들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까지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쪽은요, 인프라 투자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즉, 지금은 경협주니까 경협 관련한 대장주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도 언제 그 테마의 방향성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그 테마가 없더라도 좀 버텨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예전에 경협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많이 지금 움직였었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철도예요. 뭐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철도가 뭐가 있었냐면 대하TI라든지 그죠? 현대로템 이러한 쪽도 있었는데 뭐 저는 지금은 이 경협이라는 이슈가 만약에 돌발상을 맞이하여 없어지더라도 본업 자체만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룡전기, 재룡산업과 같은 인프라 관련주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게 됐을 때는 이 시멘트 관련주들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니 지금 당장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지도 않을 건데 왜 시멘트까지 너는 생각을 하느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시멘트가 경협주와 엮이면서도 경협주가 떨어져 나가도 최근에 뭐가 있었죠? 시멘트 가격 단가 인상이 거의 수년 만에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어떤 테마의 힘이 없어지더라도 본연의 힘, 본연의 힘으로 주가를 버틸 수 있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 혹은 그런 섹터로 저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협과 엮여 있지만 인프라 혹은 경협과 엮여 있지만 시멘트 단가 인상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상 전문가가 남북 경협주의 대장주만을 찾기보다는 남북 경협 테마 외에 본업에 충실할 수 있고 또 다른 재료가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난티 그리고 재룡산업이나 재룡전기 또 시멘트 관련주까지도 살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섹터에 대해서 유망한 종목까지도 소개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또 엔터주들 정말 무섭게 이쪽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또 SM도 강하게 올라왔고요.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종가 3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엔터주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지금 엔터주들이 기대감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적이 안 좋아야 정상이에요. 원래는요. 왜? 작년 하반기 올해 뭐 아티스트들이 빠르게 컴백은 한다 하더라도 공연이 없었고 콘서트가 없었고 해외 일정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엔터주들의 가장 큰 매출을 올렸던 이러한 부분들을 못했다면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야 맞는 거예요. 하지만 엔터주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진화를 했죠. 바로 플랫폼에 해당하는 플랫폼을 통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결제를 유도를 한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결제를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안착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너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뭐 많은 결제 수단을 통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보는 것도 지금 이제 문화적으로 정착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도 있었는데 이 굿즈라고 하죠. 굉장히 또 많은 굿즈들이 최근에 이제 열풍을 좀 불러오면서 그 부분도 기업 이윤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다. 즉 직접적인 큰 돈을 벌어들였던 공연이라든지 콘서트가 없어도 지금 이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정말로 코로나19가 완화가 돼서 그 아티스트들이 해외 공연을 시작하고 국내 공연을 시작하고 콘서트를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은 2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엔터주인데 저는 하이브가 만약에 오늘 안 움직였으면 가장 원픽이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오늘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YG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YG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빅뱅 이슈가 좀 있었죠. 네, 빅뱅 이슈가 있었고 일부 아티스트들의 조금
비도덕적인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기업 입장에 이미지 타격이 안 좋고 지금 수장으로 계신 분도 또 많은 구설수에 오른 상황.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 해당 기업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요. 지금 BTS도 BTS지만 블랙핑크에 대한 팬덤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블랙핑크의 지금 인지도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뭐 제가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팬덤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지금 팬덤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BTS 다음이라고 하니까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팬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위치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엔터주에 대해서도 또 정리를 해주시고요. 유망한 종목까지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엔터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실적보다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정상인데 지금 오히려 플랫폼을 통해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또 막상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더 큰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김태성 전문가는 그동안도 계속 하이브를 좋게 보셨지만 지금 이미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YG가 트레이딩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까지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섹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유망한 종목까지도 소개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 쪽에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해 주시고 오세요. 네, 전문가님. 네,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OLED가 내년에 전성기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특히나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고서에서 이제 8년 만에 흑자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이슈까지도 있었는데요. OLED 관련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를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어요. 자, HMM이 이제 굉장히 큰 주가의 탄력성을 나타낸 이유가 뭐였죠? 수년 만에 흑자 전환이었습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말도 안 되는 이 운임지수의 상승과 함께 엄청나게 큰 실적의 상승세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실적이 상승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LG 디스플레이도 거의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동안에 연봉으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는 거의 뭐 7, 8년 동안 적자에 허덕이는. 왜 적자였냐면 제품이 많이 안 팔려서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과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마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에서 저가 제품을 생산하면 우리나라도 그 가격 비슷하게라도 맞춰야 되니 똑같이 팔더라도 당연히 마진율이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죠. 우리나라 LG 가전제품 진짜 잘 만드는구나. 그러한 이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 저가 공세를 안 하더라도 이제는 LG전자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8년 만에 흑자 전환 당연히 굉장히 좋은 이슈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LCD, 기존의 LCD가 이제 가장 문제였는데 LCD도 지금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대형 TV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한 개를 팔더라도 마진율이 높은 제품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호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올해 하반기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삼성 제품도 애플의 제품도 그리고 모바일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지금 OLED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산업 자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진했던 것을 털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하반기 수주 물량을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8년 만에 흑자 전환 좋습니다. 그리고 판매량 오르는 것 좋아요.
근데 그 판매량을 넘어서는 수준 물량을 확보를 하는지 애플발 혹은 삼성발 진짜 그 수주 물량을 확보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저는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HMM처럼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셨고요. LG 디스플레이도 8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제는 저가 전략을 안 하더라도 판매량이 늘었고 또 판매 단가까지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 하지만 하반기에 수주 물량을 체크하자라는 주의사항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고요. 매수가는 15,717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휴마시스 오늘 한번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는 오늘 4% 넘게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12,3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행보권을 계속 걷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휴마시스를 매수한 타이밍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모든 테마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코로나도 지금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자,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가 잘 팔렸어요. 그죠? 그 다음 뭐였죠? 진단키트가 굉장히 많이 잘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 백신 관련주들이 거의 뭐 계속해서 만들면 나가고 있죠. 마지막 이제는 치료제. 이렇게 코로나에도 기승전결이 있는데 지금 사실 진단키트가 다시 한번 예전에 잘 나갔던 가격대까지 올라오려면 또 다른 전염병이 생겨야 되는데 저는 그럴 일은 확률적으로 조금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파르게 올라왔으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죠? 기술적으로 빠질 수도 있죠. 반대로 가파르게 내려가면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몇 프로 올라올 것이냐, 그거는 참 예단하기 어렵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뭐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제 14,000원, 15,000원에 올라온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줄여 나가셔야 돼요. 줄여 나가시는 게 지금은 종목 교체를 해서 빠르게 수익을 복구하는 전략이 더 좋지, 이 종목이 매수가 될 때까지 올 거야,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당분간 아마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종목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CGM도 언제부터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이때부터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이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거봐, 손절 안 하고 버티면 되는데 왜 손절이야? 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신이 주신 정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온 것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 매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오르기 전에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안 좋은 건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CGN이 여기서 돌아오지 못하면 휴마시스도 10,000원 이하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 저는 지금 자리에서라도 분할해서 최대한 좀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휴마시스에 대해서 일단은 보유하시다가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분할 매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진단키트가 주목받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두 번째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23,0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조금 전에 휴마시스와 같은 섹터에 있는데요. 차트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 흐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횡보하고 있어서 되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같은 의견을 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엑세스바이오는 길게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네, 똑같이 휴마시스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추세를 다시 돌리는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참 마음이 불편해요. 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은 올라올 수도 있는 위치이긴 하나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휴마시스와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대응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종목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 종목은요, 종근당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42,234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종근당 바이오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56,5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질문자님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수익이라면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전략을 드릴게요. 매수가를 손절선으로 잡고, 그죠? 매수가를 손절선으로 잡고 지금 위치에서 우선 30%는 수익을 확정을 지어 놓으세요. 수익 확정 짓지 않고 다시 내려오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일단 30%는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고 매수한 가격이 이탈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가져가 볼 만하다.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월 달에 생산하는 제품 일부를 판매 금지 처분을 좀 받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풀릴지는 지켜봐야 되나,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한두 차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더 가져가 보시는 대신에 30%는 수익을 지금 구간에서라도 확정을 하시고 손절가는 매수가로 잡아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수익권에 계실 때 30%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매수가를 손절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이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판매 금지 처분 이슈가 있었던 점 잘 챙겨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좋은 위치에서 잘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차례대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바로 김태성 전문가의 유망한 종목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여전히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시점에서 배터리 관련한 재료, 재료라든지 부품, 소재 이러한 종목은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포스코케미칼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위치에서 강력하게 매매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전기차 관련 부품, 뭐 MLCC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연결이 돼가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위치에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고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코스모 화학을 여러분들에게 원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봐도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주봉이에요. 주봉상 그렇게 높지 않는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위치가 높잖아요. 높은 상태에서 언제 또 강하게 조정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 매매하기가 좀 불편하시다면 차라리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측면을 우선시해야 되는 시장이기에 저는 코스모화학 지금 위치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코스모 네. 화학하니까 같은 그룹진 코스모 신소재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굳이 코스모 더 화학을 좋죠. 선택하셨을까요? 더 좋죠, 코스모 신소재가. 그런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에 대한 시간을 통해서 지난 3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관심을 갖고 보시고 목표가 1차가 25,000원이고 25,000원이 돌파가 되면 충분히 35,0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좋다라는 말은 더 이상 드리지 않고요. 저는 코스모 신소재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코스모화 상대적으로 더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한번 이번 기회에 살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또 유망한 종목 한 가지 더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기차 쪽 관련해서 코스모 화학을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종목 어떤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타이밍에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못 믿겠다,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근조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